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장현과 달보기 전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왜 특별하냐? 지금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4년도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 올렸을까를 이제 한번 살펴보고 장애인의 권리가 얼마나 보장됐을까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전문적인 해설을 위해서 우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민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사회자님과 같이 저희가 이제 계속 지하철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외치고 있는 이동권. 과연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은 22년 외쳤지만 윤석열 정부는 과연 그걸 지키려고 예산을 반영했는가를 전달 그 구독자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이렇게 풀어갈까요? 아니면 하나씩 하면서 결론을 낼까요? 처음에 머리를 잡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네, 그래요. 네. 결론입니다. 네, 결론.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 네.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는 보장이 됐습니까? 무시됐고요. 아, 무시됐어요. 저는 더 심하게 박탈당한 예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시됐다. 네. 구체적으로 무시된 게 뭐고 네. 무엇이 박탈됐는가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시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무시됐습니까? 장애인 이동권 관련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저상버스 관련된 예산이 있고요. 아, 저상버스.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콜택시라고 부르는 특별교통수단 예산이 있잖아요. 장애인 콜택시, 장골 그러죠. 맞아요. 장콜 안 잡힌다 하잖아요. 안 잡힌다. 예. 장애인 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합니까? 네네네. 예. 대중교통에 무슨 차별이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라는 걸 발표하잖아요. 그 실태조사에는 우리나라의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지, 대중교통이 그렇게 차별하고 사실은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과연 법적으로 그 세를 채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먼저 저상버스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언제 제정됐죠? 사회자님? 2005년도에 네, 대답할 줄 알았어요. 됐고 2007년도부터 발효됐는데 2023년도면 거의 이제 19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30.6%밖에 안 돼요. 이게 뭘 많이 의미할까요? 해준 거 아닙니까? 많이 할까요? 뭐 없었던 거에서 30.6%나 해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10대 중에 3대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세대라도 태워주면 고맙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회자님. 네네. 너무 차별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아니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공무원이셨으면 저한테 혼났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보통 저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신도시나 이런 거 막 도시가 막 개발됐을 때, 네. 사실은 버스가 막 엄청 적게 들어온다고 막 비장애인들이 막 얘기하면, 도지사나 막 시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줄줄이 찾아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막 약속하잖아요. 네. 거기에 비교하면 10대 중에 3대밖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으로 갈수록 사실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지역이 더 심하다. 네. 서울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 73%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전국 1위 아닙니까? 전국 1위죠. 서울 안에 누가 오션이 1위예요? 맨날 이야기한 전국 1위. 예. 이 73%라고 얘기 말하는 것들은 보는 이제 그 시내 노선버스만 해당하는 거고요.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 39%까지 떨어져요, 서울시도. 근데 우리가 이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말하는 건 그 아까 서울시처럼 그 시내버스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지금 그 30.6%인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역에 가면 농어촌 버스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하면 더 곤두박질 치겠죠? 아, 곤두박질. 네네. 예, 예. 일단은 10대 중에 세대도 너무 작은 숫자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버스까지 감안하면 더 떨어진다. 이게 저상버스 관련 예산입니다. 아, 그럼 저상버스가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이런 걸 다 포괄합니까? 그 21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지법이 개정된 걸 알고 계십니까? 21년도에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이 개정된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5년도에 이제 통과되고 2007년도부터 발효됐잖아요. 그러면서 저상버스 도입 근거가 마련됐는데 19년이 지났어도 30.7%밖에 안 되니까 네네네. 열심히 누가 네, 열심히 지하철을 했죠. 탄 거예요. 누가요? 그 이영식 대표님. 많은 사람들이 이규식. 있어요. 많이 탔어요. 그렇죠. 타면서 요구했던 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도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유를 보장해달라. 시민의 불편을 너무 끼친 거 아닙니까? 나도 시민이니까요. 아, 그렇죠. 시민이시잖아요. 이야기하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시민이 아닌 것 같아. 아이고, 사회자였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한번 얘기해봐요, 그거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노선버스를 교체하거나 새로 도입하면 반드시 저상버스를 의무 도입하게 됐어요. 보통은 그 전까지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마음대로야. 뭐가 마음대로요? 도입하든지 말든지 저상버스. 2023년도 1월부터는 시내버스 네네. 일반형, 마을버스 네, 마을버스. 예. 랑 농어촌 버스 일반형을 다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게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아,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까지 개정된 이제 지켜야 거죠. 되겠네? 무조건 지켜야죠. 아, 무조건 지켜요? 그쵸? 그렇구나. 근데 어떤지 아세요? 어떤데요? 그 옛날부터 저상버스가 도입이 잘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들은 이 노선 사업자들, 노선 사업자? 버스 사장님들, 버스 업체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현대자동차나 이런 그 사장님들 있잖아요. 만드는 네네. 사장님들이나. 아, 버스 운전자의 사장님과 만드는 사람. 네네네. 아, 그리고 버스 제조업자. 지자체도 귀찮은 거예요. 아, 지자체까지. 네네네. 또 하나가 기획재정부도 아, 기획재정부. 거기 네네네. 기획재정부 나왔네.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뒤에 이제 이 기획재정부의 만행이 나오거든요. 아, 만행. 무시한 그 만행이 나오니까 만행. 어떤 만행을? 어떤 만행을 저질렀을까요? 그걸 모르니까 모신 거예요. 아.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으로는 총 4,227대를 예산으로 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은 각 기초 지자체들이나 광역 지자체들이 버스를 그해 3월에서 5월 정도에 신청,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이 정도 도입할 거니까 예산을 편성해줘라는 가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가수요 조사. 네네네. 되게 어려운 용어 맞네요. 작년에도 원래는 5,000대 정도가 신청이 됐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5,000대 정도 신청됐다. 네, 했는데 아. 기획재정부가 800대를 까먹고 4,227대만 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아, 그게 만행이구나. 네. 근데 더 큰 문제 뭔지 알아요? 더큰 문제. 올해는 왜 만행일까요? 제가 말할게요. 예. 4,900대의 가수요 조사가 있었어요, 올해는. 원래도 4,900대의 가수요가 있었다. 네. 그런데 예산 얼마 반영한지 아세요? 얼마? 3,800대. 그럼 4,900대에 3,800대만 했으면 이건 계산 쉽네. 그럼요. 딱 떨어지죠? 1,100대. 네네네네.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거는 기재부가 날린 거죠. 무시한 거죠, 또. 아, 그래서 만행의 폭이 굉장히 아주 대담해졌네. 대만행. 심각한 만행. 뭐 아, 개혁보드가 잘 안 맞으시나 난 봐요, 대만 저는. 가는 줄 알았어. 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그 뭐라 그랬지? 그 이동 자유 무시하는 4명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저 그 버스 사장들, 사장님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생산하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지자체, 지자체. 네 번째가 이제 기획재정부였잖아요. 아, 네 번째 기재부. 예. 네. 네. 근데 원래 이렇게 끼리끼리 잘 놀잖아요. 그건 잘 모르죠. 못 봤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또 야, 어떻게 끼리끼리 놀았는지. 끼리끼리 잘 놀까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가장 큰 이유는 네네. 버스를 만드는 사장들이 네. 신청하는 것만큼 못 만들겠다고 했다. 도입할 의사는 있는데 네. 만드는 곳에서 안 만든다. 이렇게 네.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도입한다. 이런 거네. 그래서 기재부는 예산을 못 주겠다. 1년에 4,900대를 만드는데 그것도 못 만든다고 그랬어요? 못 만든다 그랬어요. 그 사실 팩트 나중에 들어갑니다. 팩트 체크. 팩트는 여러 기사에도 나왔고요. 그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버스 회사가 너무 많이 망했다.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3,000대 정도. 우진산전이라는 곳에서 우진산전, 예. 400대 정도. 그리고 그 BYD라는 중국 회사에서 BYD 400대. 그것만 감안해서 3,800대로 기획재정부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4,900대를 법에서 대폐차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알아봤더니 3,800대만 제작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예산 넣었다. 네네네네. 사실이에요. 에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재부가 그럴까?
기재부가요? 그렇던데요? 그 저는 두 개를 얘기하고 싶은데 네, 예, 두 가지. 하나는 일단은 3,800대 예산밖에 안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싸워서 올려야 된다. 4,900대까지. 그렇죠? 예. 올려야 그게 되는데 이제 법을 지키는 거다. 맞아요. 안 그러면 또 4,900대가 안 나오면 또 한 1,100대는 또 차별버스 아까 맞아요, 계단버스 맞아요. 그죠? 그러면 버스 회사가 생산을 하지 못하는 거는 네네네. 오로지 장애인 당사자들만 독박을 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나라에서 이거 깔아주면 되잖아요. 그 보면 어쨌든 반도체로 공장 부족하다고 하면 왜 적극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국가에서도. 그렇죠, 예. 그럼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투자할 생각이 없는 건가? 일단 없어요. 그까지 묻지는 못하고.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버스 회사의 공급량은 엄청 막 늘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렇죠. 그러면 매년 그렇게 신청한 게 고상버스로 바뀌거나 네. 아니면 매년 그 수요를 못 따라간다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잘 분석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원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22년을 외쳤고 네. 2005년도에 아까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상버스의 도입이 이렇게 되고 있었는데 아직도 산업조차도 네. 그죠? 지금 와서 이제 이 물량을 못 만든다는 산업이 우리나라 달나라만 만들고 이거 만들어내고 있는데 맞아요, 왜 맞아요. 이거는 투자 안 하죠? 안 했죠? 그렇게 지금 핑계댈 일은 아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예. 4,900대가 수요조사가 있는데 3,800대가 예산만 잡혔다. 네. 예, 그게 24년도 예산이다. 네. 1,100대 날라갔다. 네. 그죠. 그래서 박탈당했다? 무시당했다? 네. 자유 박탈. 박탈입니까? 무시입니까? 이건 그냥 날강도네. 날강도죠. 예, 양아치, 박탈이 양아치, 아니라, 양아치. 예. 자, 저상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또 우리 특별교통수단 아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콜택시. 예, 짱콜. 네, 짱콜. 예. 보통 얼마나 기다리세요? 저는 대중 없어요. 그냥 빨리 잡힐 때는 있어요. 실제로는 예, 한 20분, 30분. 어떤 때는 그냥 2시간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카카오 택시는 배차가 몇 초 만에 되는지 아세요? 몇 초만 하세요? 15초. 똑같이 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저지른 만행이 있어요. 여기도 또 만행을 저질러요. 아주 만행천재. 아까 그 예, 날강도라는 표현이 아주 날- 적절하세요. 보행 가능한 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버스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금방 내려가고 예. 택시도 막 잡아서 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는 상업용 택시는 우리나라 인구의 200명당 한 대예요. 200명당 한 대가 택시가 있다. 200명당 한 대. 네, 네. 아우, 그런 거 언제 조사했어요? 자, 사실 진짜 조사를 많이 부지런하네. 했죠. 네네네. 그리고 전달에 나올 만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차들은 법인에서 운영한 택시가 그러니까 2교대, 3교대도 진짜 많잖아요. 교대하죠. 8시간 노동하니까. 장애인 콜택시는요? 교대하잖아요. 8시간 동안. 장애인 콜택시도 교대는 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네네. 전국 평균 운전원 수가 1.16명밖에 안 돼요. 1.16명 네.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이 한 대에 1.16명이 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럼 대략 한 8시간밖에 운영 못 하겠네. 그러니까 교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차량이 쉬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교대하지만 주말에는 전체 차량의 10%, 20%만 다니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래 주말에 쉬어야죠. 장애인들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 아니, 장애인들도 종교 생활도 하고 친구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또 차별적인 발언을 하시네. 이제 공무원들이었으면 진짜 엄청 맞아. 혼났어요 지금. 이 정도로 농성을 해야 돼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제가 공무원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숫자고요. 특히 이제 1.16명이라고 한다면 운전사들도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보통 법정 휴일 일주일에 이틀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사실 하루에 차량은 그 지역에서 100대가 있어도 예, 예. 75대밖에 안 운행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25% 쉬어야 되니까. 예, 예, 예. 쉬고 이런 거 하니까 100대가 있어도 네네네. 결국은 차량 한 대당 네. 1.2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야지 쉬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그래야 하루에 8시간이 운행이 가능하다. 맞아요. 쉬는 시간 뭐 띠리 해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아까 얼마나 그랬죠? 1.16명. 그럼 8시간도 운영 안 하는 뜻이잖아, 이거. 안 하는 거죠. 이야!
하여튼 뭐 제가 왜 화나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운전원이라도 많이 뽑아가지고 시간대 차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2.30 네네네. 정도 하면 16시간 채울 수 있겠네. 그쵸 그쵸. 맞죠? 내 계산 맞죠? 맞아요. 2.30의 명을 한 대당 하면 16시간 운행 가능하다. 요렇게 계산. 맞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맞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기획재정부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저번에 하기로 했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아, 거짓말이었어. 네네네네. 작년에 이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나 이런 데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의 입장은 관련해서 검토 중이다, 용역 중이다, 끝나면 그걸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예. 했어요. 반영해서 하겠다. 예. 근데 기획재정부가 왜 양아치 날강도인지 아세요?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왜? 궁금해진다 갑자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네. 우리가 지금 얘기했을 때 이 대기 시간이나 이런 거의 핵심은 운전원이잖아요. 근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운전원은 관련 예산을 쏙 빼버렸어요. 특히 이제 그 올해 7월 19일부터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네네. 24시 광역 운행이 의무화가 됐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잘 지켜지겠네요. 의무화됐으면. 근데 지났는데 안 지켜지잖아요. 아, 지금 안 지켜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불법 사태라고 얘기를 해요. 아, 불법 사태. 네네네네네. 진짜 불법은 시장, 오션 시장이나 뭐 기재부나 뭐 국토부 지자체나 국토부 장관이나 다죠. 그 사람들 불법이네. 불법이죠. 네. 근데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는 이상하죠. 경찰 불러가지고 좀 잡아가라 그러죠. 신고할까요? 네, 신고하세요. 좋아요. 신고해봐요. 그 핵심적인 사안으로는 관련해서 통과가 되면서 운전원이 더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네네. 사실 기본적으로 대기 시간도 너무 길었죠. 여기 시간. 그렇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도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특별교통수단으로 광역 운행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밤 시간에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게 없어 24시 운행이 됐으니 네네. 사실 운전원이 더 많이 필요한 건데, 조건은 더 많이 필요해졌다. 네. 근데 지자체들한테 다 독박을 쓰라고 하니 지자체별로 안 하는 데도 거의 다 안 하고요, 지금. 거의 다 아니에요? 경상남도 빼고는 다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것들을 해소하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하고 기재부한테 하라고 하는데 핵심인 운전원 예산은 쏙 빼버리고 차에 기름 넣는 거, 차가 망가졌을 때 고치는 거, 아, 운영비, 네. 수리비 정도네. 네네 관리비, 유류비만 넣어서 차량 한 대당 1,900만 원만 넣은 거예요. 전장현이 그래서 요구했던 건 차량 한 대당 적어도 운전원 2명, 네네. 16시간은 보장해야 된다라는. 왜 2.3명 보장하지 왜 2명 했어요? 전장이 착하네. 많이 봐줬죠. 아, 봐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그 앞에 그거는 붙어요. 뭐야? 최소한. 최소한. 네, 최소한 2명이 붙어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469억 7,800만 원. 네, 작년에는 237억 5천만 원이었는데, 네네네. 요것도 용역이나 아까 말했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반영해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네. 올해는 그 2배. 작년에는 6개월치만 해서 237억이었거든요. 법이 통과되고 법이 나서. 통과되고 이 적용을 7월 19일에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래서 6개월짜리 예산이었고 그런데 근데 내년에는 1년이 되니까 당연히 2배가 되잖아요. 네네. 또 뻥친 거죠, 이것도. 기획재정부가. 원래는 조사나 용역을 반영해서 추가한다 그랬었는데 네네. 올해는 추가하지 않고 그냥 2배 정도만 또 편성을 해버렸다. 그리고 거기에는 운전원 예산은 완전히 드러내버렸다. 이게 작년 수준은 6개월이고 네. 또 내년에 1년이니까 딱 그거 기계적으로 2배만 했다. 네. 그래서 네. 그 불법적 상태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역이나 24시가 의무화가 돼서 당연히 택시 수요나 거리가 더 멀어졌고 기존의 대기 시간 자체가 엄청 길었던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은 쥐꼬리만큼 주고 생색내게 주고 인건비는 드러내니까 지자체가 당연히 다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자체도 이 책무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럼 아니, 또 지자체는 돈 없다고 또 배째겠죠. 네, 아니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재미없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졸려 보이세요. 졸린 게 아니라 절망에 가까워서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니까 이건 무시, 날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황이네. 참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참 우울하다, 그죠? 예. 좀 신나는 이야기 없나요? 신나는 이야기.
신나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전국에 깃발을 꽂고 다니는 거? 그게 제일 신나죠. 네. 이 예산과 관련되어진 이런 소감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 때부터 가장 강하게 자기가 이해하는 것처럼 말했던 예산 중에 하나가 이동권 예산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국정 과제로도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보장 대수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게 정말 재밌는 포인트인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고속 시외 버스를 휠체어 접근 가능하게 다 바꾸겠다라는 공약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동권 예산을 보면 사실상 이동이라는 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그렇고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렇고 나와 있는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특히 사실 이동을 하지 못하면 집 자체도 사실 감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유가 무시되고 자유가 박탈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동의 자유가 박탈됐다. 네. 예. 자신의 몸의 위치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몸에 이동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였기 때문에 저는 자유에 가장 근접한 그리고 자유 그 자체인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말한 것도 못 지키는 거기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안을 내놨다라고 총평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 자기가 경험한 것만 보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자유만 외치고 있다. 자기의 자유만 외치고 취사 장애인의 네네. 이동할 자유는 보장하지 네. 않는 권력. 네네네네. 이렇게 총평. 자유를 무시하는 무시예산. 네. 뭐 이렇게 네네. 결론 줄 수 있겠네요. 네. 네.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던 말던 특별교통사를 기다리던 말던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 온마이 웨이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승강장에서 타기 시작했나요? 못 탔죠. 막는데 어떻게 타요? 타려고 했는데 막히고 있다.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저는 뭐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오션 시장에게 권력자들에게 이야기를 한들 이게 변할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속적인 권력의 문제인데 이제 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시민 여러분, 22년을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이제 장애인의 이동할 자유는 보장해 주십시오. 이 시민들이 보장해야 될 문제예요. 어차피 믿지 못하는 맨날 뻥튀기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의 권력자의 무책임함 그리고 또 그 법을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불의한 권력들이지만은 그 불의한 권력을 방치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제도 나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에서 장애인이 이동할 자유는 보장해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전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